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에쿠니 가오리 지음, 김난주 옮김, 소담 출판사. 비. 비는 소염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본다.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본다. 빗소리를 듣고 비의 내음을 맡는다. 친정에서는 엄마도 여동생도 그랬다. 조그만 마당과 건너편 지붕, 낯익은 풍경이 비에 젖는 모습을 본다. 빛나는 아스팔트, 낮게 가라앉은 하늘, 물기를 담뿍 머금고 이파리 하나하나를 떠는 나무. 우리는 다들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창문을 열어놓는다. 아, 비 구경해야지. 비 내리는 날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어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까 봤잖아. 그러고 보니 남편은 종종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물론 비는 몇 번이든 상관없이 보고 싶다. 아침에 내리는 비와 오후에 내리는 비, 밤에 내리는 비가 저마다 다 다르고 창문에 따라서도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면 먼지 낀 공기의 냄새도 맡고 싶고 질리도록 쏟아질 때면 그 시원스러운 냄새를 맡고 싶다. 게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빗소리를 감지하고 비야, 봐봐 하고 말하면서 신나게 창문을 열고서 온 세상이 비에 젖는 것을 기다렸다가 지금쯤이면 말이 들리려나 싶어 천천히 비 구경하자 라고 제안해보지만 남편은 읽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응, 아니, 하고 무심한 대답만 한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가 보고 싶지 않은가 하고 내심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서는 일이 좀처럼 없기에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한다. 한 우리에 사는 두 마리 동물처럼. 더구나 서로의 생활 패턴을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간섭하지 않는다. 나와 남편은 취향이 전혀 다르다.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영화와 좋아하는 책도 다르고 뭘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다르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왔고 오히려 다른 편이 건전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같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비 내리는 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신다. 크림을 듬뿍 넣은 시나몬티다. 때로는 신문을 펼쳐놓고 손톱을 깎기도 하고 전기면도기를 청소하기도 한다. 남편은 놀랍게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나는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다양한 색이 흘러넘쳐 꽤 예쁘다. 비 내리는 날에는 특히. 화면과 나 사이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남편의 등이 조그맣고 뾰족한 산처럼 보인다.
그는 원래 등이 약간 굽어 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발톱을 깎는 남편의 등을 쳐다본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웃 주차장에서 비에 젖은 차들을 바라본다. 회색 세단도, 빨간 소형차도, 하얀 밴도, 짙은 감색 사륜구동차도 보통 때보다 한결 생동감 있어 보인다. 차란 젖어있는 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옆 새로 지은 주택 앞에 꽂혀 있는 금메란 빨간 깃발도 젖어 있다. 비 구경하고 왔어?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묻는다. 응. 하고 나는 대답한다. 남편은 또 차를 마신다. 남편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그냥 맞고 다닌다. 결혼하기 전 몇 번이나 젖은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는데 왜 이 사람은 우산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어젯밤에 외박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해봤지만 결국은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귀찮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우산을 쓰게 되는데 키 차이가 너무 심한 탓에 우산이 내 머리 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곤 했다. 그래서 언젠가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우산 쓰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때다. 아침에 남편을 보내놓고 한숨 더 자고 점심때쯤 일어났다.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고 온 집안이 어두컴컴했다. 나는 멍하니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주 차분한 기분으로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비는 소염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령 감정의 기복이 예를 들면 연애, 어떤 류의 염증이라고 한다면 비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정반대되는 일이 있었다. 여름에 남편과 신슈를 여행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지만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었다. 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온하고 침착했다. 하기야 그때까지가 터프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과 나의 생활은 겉으로야 어떻든 날마다 애증이 엇갈린다. 도쿄를 벗어났을 때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도중에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호우. 나가노에 들어서서는 거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쏟아졌다. 와이퍼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길 여기저기에 통행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저녁 때는 전철도 운행이 중단된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아무리 비를 좋아한다지만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호텔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수경보인지 호우경보인지가 내려졌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텔로 피난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숲속에 있는 아담한 호텔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그곳에서 사흘을 묵었다. 다행히 그럴싸한 레스토랑이 있어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방에는 널찍한 목욕탕도 있고 커다란 유리창으로는 숲이 보였다.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욕조에 몸을 담그고 숲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목욕탕에서 나오면 캔에 들어있는 마티니 소다와 진토닉을 마시고 침대에 벌렁 누워 책을 읽었다. 남편은 내내 텔레비전을 켜놓고 신문을 읽거나 낮잠을 잤다. 서로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쨍하게 개인 사흘째. 우리는 도쿄로 돌아왔다. 혼자 있고 싶은 씁쓸한 기분은 말끔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비가 내리면 많은 추억이 떠오른다. 언젠가 결혼할지도 모른다. 처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비가 내렸다. 이른 여름, 나는 독일에 있었다. 뽀얗게 물기를 머금은 숲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또 창밖을 내다본다. 한밤에 내리는 비는 유독 상쾌하다. 침대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마음껏 바라본다. 비에 깨끗하게 씻긴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흘러든다. 안 추워? 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꿈지럭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미안. 하고 나도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창문을 닫고는 이불에 파고든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 매달려 잠든다. 후두득. 창문과 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린다. 외간 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외간 여자였다. 때로 외간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외간 여자란 요컨대 아내가 아닌 여자.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한다. 수염을 깎고 이를 닦는다. 막 세탁소에서 갖다 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남편은 양복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침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남편은 현관을 뛰쳐나간다. 구두를 신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 그 순간의 황망함에는 전혀 길들지 않는다. 할 말이 있었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한다. 어떤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말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남편은 돌아온다. 하지만 그때의 남편은 아침의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다. 아침의 남편은 약간 냉담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대외적인 얼굴이라고 하면 그뿐이겠지만 내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얼굴. 아침의 남편은 그런 얼굴이다. 나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준다. 목욕을 하고 일을 한다. 남편은 지금쯤 외간 여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할지도 모른다. 외간 여자의 눈에 남편은 예의 바르고 인상 좋은 남자로 비치리라. 외간 여자가 누군데? 늘 부부금실이 좋아 보이는 친구이자 여성 편집자인 K가 묻는다. 역 앞에 있는 상제르망에서 쇼트케이크를 먹으면서. 물론 나는 금방 대답할 수 있다. 남편과 같은 전철을 탄 여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아마도 예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여자. 아마도 예쁘지는 않지만 고운 목소리로 가끔 전화를 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K가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할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집착 아니야? K는 그렇게 말하고 남은 홍차를 다 마시고는 창밖을 본다. 날씨 좋다. 눈을 어슴풀에 뜨고 그렇게 말한다. 나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날씨 참 좋다. 라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면서 나는 생각한다. 남편은 외간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늘 인상이 좋으니까. 외간 여자니까. 화를 내면서 울지도 않고 남편의 결점을 지적하지도 않으니까. 엄마가 결혼은 재산을 노리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 이 대사는 카터 브라운의 젤다의 한 구절. 여기서의 젤다는 피츠제럴드와는 무관하다. 다나카 고미마사씨의 절묘한 번역이 돋보이는 속도가 빠른 추리소설이다. 가끔은 외간 남자를 만난다. 외간 남자는 아주 친절하다. 예의 바르고 얘기도 많이 해준다. 나와 내 일을 칭찬해주고 잔이 비기 전에 재빨리 한 잔 더 주문해준다. 물론 나는 외간 남자의 그런 배려가 반갑지는 않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남자도 자기 아내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굴지 않겠지 하고 생각한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약속받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외간 여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꽃다발이나 구두, 가방, 장신구는 상관없지만 초콜릿은 안 된다고.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서 맛있는 초콜릿은 언제 받아도 신이 난다. 뿐만 아니라 예쁜 상자에 리본까지 묶여있는 초콜릿은 그것만으로도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든다. 행복의 상징, 사랑의 선물.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옛날부터 초콜릿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달콤하고 사치스럽고 입안에서 쾌락과 함께 녹는 초콜릿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연애를 하면서 한 약속은 되게 무의미해서 가령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한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약속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가령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었을 때 초콜릿을 피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깜찍한 쿠키나 꽃다발을 선물하면 되니까. 나는 그때의 성실함을 오히려 신용한다. 오늘 K 만났어. 밤. 돌아오는 남편에게 내가 보고한다. 어디서? 상제르망. 잘 지낸대? 응. 2, 3일 전 아사히 신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누워 뒹구는 시간이 많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남편이야말로 뒹굴귀의 명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뒤통수만 보고 사는 듯한 기분이다. 남편은 그렇게 뒹굴다 잠이 든다.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외간 여자였다.
방 안은 조용하고 소리를 지운 텔레비전에서는 휴양한 빛만 넘쳐난다. 침대에서 자. 나는 남편을 흔들고 잡아당긴다. 남편은 성가시다는 듯 얼굴을 찡그린다. 여기서 자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침대에서 자라고. 이런 때 외간 여자가 그렇게 하듯 아무 말 없이 살짝 담요만 덮어주면 다음날 반드시 이런 말을 듣고 만다. 왜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지? 밤새 바닥에서 잤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 한참을 흔들고 잡아당겨서야 남편은 투덜투덜 일어선다. 거 되게 귀찮게 구네. 나는 왜 내가 귀찮게 여겨져야 하는지 몰라 떨떠름한 기분을 느끼면서 침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남편은 가끔가다 내게 초콜릿을 사다 준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무슨 기념일 같은 때.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린트나 메테르의 단순한 것. 은색 상자에 들어있는 스위스띵스나 핑크색 동그랗고 조그만 상자에 들어있는 마거릿. 나는 남편에게 초콜릿을 선물 받을 때마다 나를 외간 여자에서 자기 여자로 만든 남편이 사과하는 뜻으로 건네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